지금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윤석열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 아니냐 심판이냐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이재명 심판이에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린 이유는 결코 우리의 전망과 분석이 여론돌지구가 단순히 한 사람의 상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항상 저는 이번 판세를 끝까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그래프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보여주시죠. 자 국회의원 선거 결과 네 결과요. 네. 정부 견제와 정부 지원이 나오는 혹시 그래프가 있으면 없으면 신호를 해주시고요. 혹시 없으면 신호를 해주시고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예, 국회의원 선거 결과. 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화면이 곧 나올 테니까요. 먼저 말씀으로 드리면 가장 최근에 나온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가 됐고 정부 견제로 야당이 자 다수 당선되는데 47, 여당 46, 별 차이가 없어요.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사, 또 갤럽 조사와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은 팽팽해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MBS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결과를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나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이 39, 이 조사, 같은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34에서 5%포인트나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국민의힘이 분명히 3월 중순에 썩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선거 운동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조사가 1, 2, 3일이에요. 다시 반전합니다.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전체 정당 지지율이 5%포인트가 올랐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접전 지역의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이 절반인 2.5%포인트만 올라가도 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20곳 질 곳을 20곳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릴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비례투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것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가 매우 높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호남이죠. 자 전남, 전북, 광주, 자 호남이에요. 희한해요. 호남이 왜 높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니까 호남이 높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비례투표 정당을 보시면 여러분들 호남이 왜 높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국민의 미래가 31입니다. 가장 높아요. 자, 이 비례투표 정당만 보면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민주연합이 15야. 조국혁신당이 23이에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 심판이면 그렇게 허겁지겁 빨리 투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투표권이 어디 사라져요? 사전투표 안 하면 투표권이 사라져요?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경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주중에 본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지만 이때 투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이 맞겠죠. 자,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재명 심판이에요.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조국혁신당이 부각이 됐다는 것은 아니 조국혁신당 부각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 심판은 있던 이야기예요. 그건 새롭게 생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무려 23이야. 호남에서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지금 무진장 높아요. 왜?
이재명은 싫거든. 그런데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아.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윤석열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 아니냐, 심판이냐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이재명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래도 버티고 지지율이 잘 나왔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야.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은 지금 보수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조국이 무슨 낯짝으로 이 선거판에 얼굴을 내밀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지지층이야. 민주당 지지층인데 이재명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려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23%다. 이게 사전투표에서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이냐 조국 혁신당이냐. 왜? 비례투표를 찍는 사람은 굳이 본투표 기다렸다가 지역구 투표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비례투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서 지역구 투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조국 혁신당 지지층들이 대거 호남에서 몰려 나왔던 것으로 풀이하는 또 해석하는 분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최종 결과도 나오겠지만 정말 이 선거 이후에 더 치열한 정말 피범벅이 되고 피칠감이 되는 쪽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야당 쪽이에요. 야당이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지금 이재명, 조국, 여기 이낙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를 빼고 조국 대표도 깜빵에 가야 되는 상황.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계속 정말 사흘이 멀다 하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야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야당은 오히려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여기에 지금 사면 받아서 외국 나와 있는 김경수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에 무슨 파란 점퍼를 입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형산 책방에서 조용히 있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딸들은 난리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개딸이죠. 이 개딸들은 막 문재인에게 완전히 그냥 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개딸들이 보기에는 문재인은 조국을 편드는 것 같이 보이거든. 문재인한테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그러면 안기령은 이재명을 선택했지만 문재인은 조국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이나 야권에서는 대난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입니다.